박사님, 암이라니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검진 결과를 전해드리던 그날 68세 남성 환자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식사하셨고 늘 정갈하게 챙겨 드셨다는데 알고 보니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세 끼를 꼬박꼬박 대접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60년 넘게 암 환자만 봐온 현직 의사입니다. 이런 사례 절대 드문 일 아닙니다. 암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몸속에 자리를 틉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음식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암세포는 굶기면 약해지고 일부 음식은 아예 씨를 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내과 전문의로 60년 이상 암 환자들과 함께해온 박인철입니다. 지금도 저는 대학병원에서 협진 진료를 하고 있고 암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과 1대1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좋은 약이 좋은 치료다라고 생각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걸 말이죠. 암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박사님, 뭘 먹어야 암세포가 약해지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순히 음식 이름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드리죠. 암세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암세포의 생존을 끊고 우리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하루 한 끼 식이요법, 그리고 암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씨 말리는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해보고 수천 명 환자분께 설명드린 방법 그대로 함께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요즘도 꾸준히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시죠? 혈색도 좋고 몸무게도 적당하고 본인 스스로도 전혀 증상이 없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결과지 한 줄, 조용히 찍힌 글자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암. 처음 듣는 그 단어 앞에서 다리가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본인도 정말 의아해하세요. 매일 밥 3끼 잘 챙겨 먹었고 단 음식도 일부러 멀리했으며 운동도 나름 꾸준히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이는 식사였지만 알고 보면 암세포에게 가장 좋은 밥상이 매일 3번씩 차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고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데 가장 손쉽고 빠른 에너지원이 바로 당, 즉 포도당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단순당, 설탕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암세포는 아주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하얀 쌀밥, 국수, 흰 식빵, 밀가루 반죽 음식들, 여기에 떡, 과자, 과일 주스, 심지어 달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찬 속 조미료까지. 이 모든 것이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환자분들 중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박사님, 저는 단 음식을 일부러 피했는데요. 간식도 잘 안 먹고 설탕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왜 암세포가 자랐을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단 건 입에 단 것만이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입에서 단맛이 안 나더라도 몸에 들어가면 결국 똑같은 포도당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과 인슐린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는 다르게 이 당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오래 남아 혈관을 떠돌게 됩니다. 그 결과 암세포에게는 먹을 것이 늘 풍족해지는 셈이죠.
실제로 병원에서 암을 진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PET-CT라는 검사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검사 전에 환자에게 당 성분을 주입하면 암세포가 이걸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흡수합니다. 그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암세포는 당을 연료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당을 향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세포가 곧 암세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암세포는 당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밥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드시는 밥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줄이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좋아하는 식재료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암은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좋은 식습관을 통해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그 한 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몸은 참 지혜롭습니다.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암세포가 이 회복의 리듬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 섭취를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려주면 우리 몸은 다시 원래의 리듬을 찾습니다. 암세포는 굶기고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는 재정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하루 한 끼 식사 전략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암세포를 굶기는 구체적인 식사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실천해 봅시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 3끼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로는 과식보다 절식이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암세포를 억제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하루 3번 꼬박꼬박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3끼를 거르지 않고 잘 먹는 것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식사 간격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력이 놀랍게 달라진다는 사실, 많은 연구와 실제 환자 경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자라는 만큼 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자주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암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연료 공급을 끊거나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약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것이 바로 하루 한 끼 식사 전략입니다. 꼭 금식이나 단식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 중 한 끼만이라도 암세포가 배고플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엔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이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 임상에서 보면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지방을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체내 노폐물과 손상된 세포들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고 부르죠. 이 과정은 암세포에게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굶주린 암세포는 연료가 없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반대로 건강한 세포는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하루 한 끼 식사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항산화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한 끼를 드신다고 하면 흰 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밥을 소량 곁들이고 그 옆에 색깔 있는 채소를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깻잎,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드시고 단백질은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 소화가 편안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고기는 가능한 한 가공하지 않은 형태로 기름기 적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간중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보이차나 녹차는 항산화 효과도 크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끼를 천천히 정성껏 드시는 습관입니다. 바쁘다고 급하게 넘기기보다는 식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먹는 것이 실제 소화나 포만감,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공복 시간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속이 편하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던 분들이라면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한결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당뇨가 있거나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분들에겐 맞춤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한 끼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면역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습관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몸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겁니다. 하루 한 끼, 작아 보이지만 큰 변화입니다. 암세포는 연료가 없으면 힘을 잃고 우리 몸은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한 끼 식단을 준비해 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그 식단에 꼭 들어가야 할 음식들, 제가 직접 권해드리는 항암 식재료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박사님, 도대체 뭘 먹어야 암세포가 약해지나요? 어떤 음식이 암을 이길 수 있나요?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보호자분들, 심지어 손주들도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한테 좋은 음식이 뭐냐고요? 그럴 때 저는 늘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기적의 음식은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평소 식습관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특정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다시 말해, 암세포가 싫어하고 우리 몸이 좋아하는 재료를 꾸준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세포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제가 오랜 세월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고 실제 효과를 경험한 5가지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사실 이 채소는 예전엔 우리 밥상에 자주 올라오지 않던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항암식품으로 유명해지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분열을 막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장암, 폐암, 유방암 관련 연구에서 좋은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날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식탁을 지켜온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죠. 그런데 그냥 건강에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생마늘을 썰어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이 성분이 더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리한 형태로 조금씩 늘려가며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인도 음식에 많이 쓰이는 노란 가루인데 최근엔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된장국 끓일 때 강황가루 한 숟갈 넣어 보세요. 입맛도 좋아지고 몸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마시면 항산화 효과가 확실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암 수술 후 회복기나 항암 치료 중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로 우려내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복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에 천천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건 사실 기름이 아니라 식재료로 봐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지중해 식단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 덕분입니다. 이 기름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조리용 기름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샐러드나 나물에 생으로 뿌려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모두 암 예방뿐 아니라 암을 앓고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암이 당장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체 식단의 균형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줄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항암식품들을 매일 식탁 위에 조금씩 올려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음식들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입맛이 안 맞아요. 평생 먹던 방식이 있는데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바꿔보시라고 권합니다. 처음엔 낯설더라도 몸이 좋아지면 입맛도 따라 바뀝니다. 저도 환자분들 덕분에 이제는 마늘과 녹차가 없으면 허전한 하루를 보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가 나도 모르게 암세포를 키우는 밥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였는지 오늘 이 5가지 음식이 그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해로운 것을 계속 먹고 있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세포를 굶기고 씨를 말릴 수 있는 좋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음식만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 위에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먹고 있는 익숙한 음식들 중에 사실은 암세포에게 최고의 연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항암식품을 열심히 챙겨 먹더라도 동시에 해로운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면 그 효과는 절반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먼저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고요. 이번 장에서는 많은 연구와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진 육류 제품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편리하고 맛도 좋지만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발색제입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고 소화 과정 중 생성되는 니트로소아민 역시 암세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즉, 담배나 성면처럼 확실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 번 먹는다고 당장 병이 생기진 않겠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매일 식탁 위에 올려지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으로 만든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암세포는 이 상황을 가장 좋아합니다. 에너지원이 풍부해지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변화가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한 세포 손상과 염증도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자주 그리고 무심코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하얀 밥, 흰 국수, 흰 식빵, 하얀 떡. 익숙한 음식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 음료와 간식류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빵이나 케이크, 과자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음료는 위장에 부담 없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는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컵씩 꼭 마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컵이 사실은 당 섭취량으로 따지면 설탕 한두 숟갈을 그냥 마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직접 갈아 마시는 생과일 주스라고 해도 과일 한두 개를 통째로 갈아 마시면 당 성분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파괴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죠. 간식으로 먹는 과자나 빵 역시 대부분 밀가루와 설탕, 지방이 섞인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암세포 입장에서는 연료가 넉넉하게 공급되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트랜스지방입니다. 요즘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가린, 쇼트닝, 일부 크림 제품, 그리고 일부 튀김류와 인스턴트 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염증은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지방은 체내에 오래 남기 때문에 쌓이면 쌓일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한 번쯤은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건강한 세포가 손상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먹지 말라는 건 너무 많고 입에 맞는 건 다 나쁘다고 하시니 걱정이 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지보다는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 흰 쌀밥 대신 현미밥, 과자 대신 견과류, 단 음료 대신 보리차나 물. 처음엔 어색하고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지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셔도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들을 멀리하고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권해온 암 예방의 핵심 전략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는 것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가족의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건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하고 싶은 마음, 배우자와 매일 밥상을 나누고 싶은 바람,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한 끼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한 끼 밥상을 바꾸는 것, 어쩌면 아주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고 병원 대신 공원으로, 약 대신 웃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